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청간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석입니다, 변호사님. 아유, 벌써 그러네요. 송편 드셨나요? 예, 먹었습니다. 저희 네. 그 다락방에서요. 아, 그러셨군요. 네. 마련해 오셔가지고. 네, 변호사님 지난주 저희가 6월 18일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시민권자의 미입국 배우자 의붓자녀 구제안이 8월 19일부터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민국에서 8월 19일부터 I-131F라는 양식으로 구제안과 관련된 가입국 절차 PIP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관련 소식 함께 나눴는데요. 네네. 지난주 신청 자격부터 주의사항을 나눠봤다면 오늘은 네. 추방 재판 중에 있거나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 네네. PIP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먼저 최근 이민 소식 업데이트 됐다고요. 10월 맞습니다. 영주권 문호 어떤 변경 사항들이 그 있는지. 10월 영주권 이제 문호에 들어가기 전에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31F 그거하고 네. 관련돼 가지고 9월 9일까지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16개 주의 그러니까 그 16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그 131F라는 F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미입국 배우자와 의붓 자녀들에 대한 그 구제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는 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네네. 일단은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사실은 그 텍사스 주에 있는 그 하급 연방법원에서 거기 판사님이 이게 문제가 있는 어느 정도까지 판단이 될 때까지 네.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USCIS가 접수는 받지만 케이스 자체를 승인을 해줄 수 없도록 효력 정지를 잠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정적으로 네. 중단 조치를 해놔서 9월 그러니까 8월 달에 마지막 주에 바로 정지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131F는 계속 접수는 받지만 승인을 해줄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효력이 정지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9월 9일까지였는데 네. 그 조치가 9월 2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예 접수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결론이 날 때까지 USCIS 이민국이 그 케이스 자체를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접수는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접수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접수를 이 케이스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물론 이제 결론이 이게 지금 무효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접수는 받고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접수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잠정적인 중지 조치 승인만입니다. 접수조차 네.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 조치가 9월 23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법원에 의해서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신청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단 신청은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네. 요번에 접수된 사람까지만 봐준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실은 또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승인만 못 해줄 뿐 접수는 네. 계속 받고 있다는 것만 일단 알려드립니다. 네. 요즘 또 그 조치가 9월 23일까지고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네. 이제 9월 23일까지 그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가 연장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131F가요. 네. 그렇다면 이제 10월 영주권 문호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네.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은 한인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조항 몇 가지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영주권 문호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내가 영주권자인데 이제 결혼했을 경우에 네. 배우자. 그리고 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이 두 개가 같은 캐러고리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접수 가능일이 2024년 7월 15일로 9월에 비해서 1개월 전진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30이라고 해서 가족 초청 청원서의 우선 일자, 보통 접수 일자가 그렇게 네, 되죠. 네. 그 날짜가 2024년 7월 15일 이전인 경우는 일단 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사실 접수 가능일은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데
2달 정도 떨어진 걸로 있는데 이 승인 가능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I-485 그러니까 130이 승인이 나고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가 끝나면은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우선 일자입니다. 네. 그 날짜는 사실 아직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전진하긴 했지만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21년 11월 22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문호가 승인 가능일이 130이라는 청원서를 내가 영주권자인데 2021년 11월 21일 또는 그 전에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I-485가 승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이제 취업 3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요. 네. 먼저 이제 전문직을 보겠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이제 학사 또는 또 이제 숙련공이라고 그래서 스킬드 워커죠.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 학사학위 또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I-485 접수 가능일이 2023년 3월 1일로 9월보다 1개월이 전진했습니다. 네. 이제 보통 2023년 3월 1일이 우선 일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펌이 접수된 날짜가 3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는 I-485를 접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펌이 접수가 되셨는지 날짜를 잘 따져보시고 내가 I-485를 접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은요. 비숙련 문호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3순위에서는요. 일단은 이 비숙련은 사실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렸는데요. 조금 이제 전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4.5개월이 전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5월 22일이 접수 가능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펌이 파일됐던 케이스에 한해서만 I-485가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비숙련에 관련해서는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비해서 또 이제 그 비숙련의 그 승인 가능일은 또 2020년 12월 1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뒤로 많이 쳐져 있어가지고 쳐져 있네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020년 12월 1일 그 이전에 케이스를 펌이 들어갔었어야지만이 I-485가 접수가 되어 있어도 케이스가 승인이 가능하다는 뜻이라서 네.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은요. 네. 보통은 접수 가능일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접수 가능일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비자 블레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고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접수 가능일이 있고 USCIS에서 또 파일링 돼 있을 또 발표를 합니다. 어떤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접수 가능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끔 네. 가다가 한동안 또 그랬습니다. 지금 뭐 9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뭐가 걔네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승인 가능일은 또 한참 뒤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은 승인 가능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밀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10월 1일부터는 동일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자 블레틴, 국무부에서 블레틴에서 이제 국무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접수 가능일이 네. USCIS 접수일과 동일합니다. 네. 이번 달부터는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네요. 네. 되게 비자 블레틴,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발표한 거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가 막상 485 접수하려고 보니까 또 실망하고. 훨씬 뒤에 있는 네. 승인 가능일을 파일링 데이트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네, 네. 이번 10월 1일부터는 두 개가 동일합니다. 네. USCIS와 미국 국무부의 접수 가능일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동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죠? 그건 이민 사정으로 네. 보통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 달부터는 10월 1일은 가능한 걸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취업 2순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3순위에 비해서는요. 네. 접수 가능일이 일단은 2023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펌이 2023년 8월 1일 또는 그 전에 접수되신 케이스 안에서는 I-485가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또 왜 더 좋으냐면은 날짜 자체도 더 7개월이나 뭐 상당히 몇 개월 정도 많이 빠르지만 네. 지난달보다도 4개월 10일이 전진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많은 진전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4개월이 넘게 진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승인 가능일도 승인 가능일은 그런데 이제 2023년 3월 15일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이민 얘기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좀 목사님들이 한숨을 많이 쉬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아이사파로 접수 가능일은 일단 지난 9월하고 똑같습니다. 네.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만 360 그러니까 종교 이민 청원서가 승인 나고 나서 그 접수일이죠. 그런 경우만 아이사파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승인 가능일도 동교 상태로서 2021년 1월 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종교 이민 같은 경우는 우선일자가 보통은 360이라고 해서 종교 이민 청원서 접수일이고요. 그날이 우선일자입니다. 프라이어티 데이트고. 그다음에 일단 특성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오픈이 돼 있으니까 360이라고 해서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바로 485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이 승인이 나더라도 한참 기다려야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종교 이민이 적체가 언제가 해소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좀 기다려 봐야죠. 네. 10월 1일에는 좀 종교 이민이 좀 전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여전히 현재 좀 그리고 또 안수직만 굉장히 처리가 그나마 안수직은 처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네. 그 비안수직이 있습니다. 뭐 지휘자도 있고 뭐 비안수직이면서 종교적인 어떤 릴리저스 액티비티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종 같은 경우는 우선일자로 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은 뭐 승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불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비안수직의 경우는 종교 이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약간 좀 상당히 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월 문호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희 네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민권자의 미립국 배우자 의붓자녀 구제안과 신청 자격부터 주의사항에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추방 재판 중에 있거나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 PIP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네네. 조언의 말씀 일단 부탁드립니다. 그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 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미립국자 배우자, 그러니까 시민권자인 미립국자 배우자와 그 의붓자녀, 요 이제 거기 이제 구제 방안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 이제 미국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사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불법 입국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사연이 많겠죠. 네네. 그런 분들 중에서 사실 추방 재판 중이거나 네. 어떻게 잡히셔가지고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본드로 나와 있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추방 재판을 받아서 아예 추방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럼 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난 이제 틀렸어. 난 못하지. 추방 명령까지 받고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신청을 하냐. 네. 이렇게 아예 속단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추방 재판하고 관련해서 제가 유형별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 일단 그 추방 명령이 나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보통 같습니다. 이건 당사자면 금방 다들 이해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뭐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확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추방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니면 여기 이제 미국에서 사시다가 어떤 이유로 검문을 당해서 내가 신분이 없는 거가 들켜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잡히신 다음에 보통 이제 디텐션 센터로 갔다가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기간에 여기 체류하신 분들은 이제 또 재판을 거쳐서 내가 이제 추방 명령을 받는 겁니다. 당신은 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 미국에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레미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치유책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나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네. 판사가 언제까지 떠나십시오라고 딱 명령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추방 명령입니다. 네. 그러면 추방 날짜가 나온 거. 그래서 추방 명령 네. 언제까지 나가든지 딱 나가라고 명령을 받은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일단 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드리기 전에 그냥 네 가지 시나리오로 그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추방 네네. 재판하고 관련해서. 그럼 이제 현재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아직 명령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디테인이 되셨고요. 구금이 되셨고 신분이 없는 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US 어터니라고 그러죠. 미국 연방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네. 그렇죠? 소송이라기보다는 파일을
차지를 하겠죠. 신분이 없으니까 추방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판사 그 이민법원에 데리고 간 거죠, 케이스를. 이제 이런 경우인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민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케이스를 승인을 해줄지 말지 결정할 때는 일단 이민관들이 이 사람이 재판에 회부된 원인을 좀 면밀하게 보겠죠. 네. 잡힌 게 그냥 뭐 단순하게 검문에 걸려서 네. 뭐 이런 경우면은 뭐 조금 봐줄 가능성도 높죠. 근데 네. 예를 들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 재판에 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추방 재판에 가는 경우가 걸리는 경우가 그냥 길거리 가다 그냥 괜히 검문해서 걸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보니까 신분이 없고 이 범죄가 재질이 위험하니까 네.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 추방 재판에 왔는지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단순한 불법 체류를 넘어서 뭔가가 있는 거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범죄 때문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경우. 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왔는지를 싹 다 보고 만약의 경우에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국경 같은 거 자꾸 넘어다니거나 이런 게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또 공공의 안전 같은 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에 연루돼 있는 경우는 아마 케이스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이제 그런 위험이 있고 일단 신청은 가능하세요. 추방 네.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케이스가 바로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추방 재판이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네. 땅땅 판사님께서 오더를 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당신이 그 불법성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도 없고 네. 당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딱 내린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 명령이 나왔는데 이분이 도망가서 또 출국하지 않고 도망가서 출국을 하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일단은 신청이 가능하세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군요. 네네네. 네. 근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이민국이나 정부기관의 프리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정이고 전제라고 그러는 건데 네. 딱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당신은 일단 승인 받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 디시전하고는 틀립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없는 것 같은 게 전제인데 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극복을 한다라는 극복이 가능한 거죠. 아니요, 나 거절 안 하고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네. 어쨌든 간에 그것을 극복하면은 그래도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은 가능하세요. 일단은요. 네. 추방 재판이 종결되고 추방 명령이 나왔으나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네. 추방 재판이 종결되고 명령은 나왔지만 출국하지 않은 경우죠. 않은 경우는 도망가서 그렇죠. 일단 거의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청은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민국이 이제 프리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자격 없어요. 네. 그런데 아니요, 내가 자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한 증거로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신청은 가능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그 다음의 경우 또 뭐가 있냐면은 추방 재판에 갔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추방 재판으로 해보는 됐었는데 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게 사실 시작된 겁니다. 뭐 이게 당신이 죄가 없다고 풀어준 것도 아니면서 되게 애매한 형상으로 뭐냐면 우리가 행정적인 이유로 케이스를 그냥 클로즈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미국 이제 영어로는 administratively closed라고 그래요. 네. 그냥 행정상의 이유로 그냥 더 재판을 하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케이스를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케이스를 클로즈 해준 겁니다. 네. 네. 그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다가 그냥 풀어주는 거죠. 아. 미국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분이 부여될 것도 아니고 추방 네.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면서 그냥 클로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네. 그걸 뭐 액티블리 갑자기 뭐 연방 검사가 찾아내가지고 뭐 바로 기소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 네네. 상태인데 케이스만 클로즈 돼 버린 거예요. 오바마 행정부부터 그게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약간 일종의 사면 같은 그런 조치인가요? 사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상관없고. 잠정적으로 행정상의 이유로 케이스를 그냥 닫아준 거지 뭐 더 이상 뭐 쫓아다니거나 이거 하겠다 용서해준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그러네요. 케이스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신청이 사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조치가 있기 전에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administratively closed 돼 있으면은 closed 돼 있고 케이스는 여전히 이민 법원에 있는 겁니다. 정말 애매하네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법원의 케이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니스 치다가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 네. 이게 만약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면은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으로 추방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뭐 추방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네네. 일단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키워드가 공이 법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IP 이번에 이게 나오기 전에도 이게 케이스가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케이스를 핸들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클로즈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요걸 해소를 하려면 일단 케이스를 리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리오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검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뭐 보통은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이 가장 많은 사유겠죠. 결혼하고서 이제 이게 케이스도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리오픈한 다음에 우리가 클로즈 합시다. 그래서 합의가 딱 되면은 그걸 이제 판사님한테 가지고 가면은 판사님이 그냥 케이스를 완전히 클로즈 시켜줍니다. 네. 리오픈한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완전히 법원에서 클로즈 된 거가 이제 완결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엔 USCIS에서 오케이. 우리가 이제 공이 이민국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대로 되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절차로 administratively closed 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케이스를 리오픈을 해서 완전히 클로즈를 시켜야지만 PIP가 승인이 났어도 영주권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 두 가지 경우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내가 추방 명령을 이미 받았고 그다음에 또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PIP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플레이스 인 퍼리라고 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은 지금 앞에 두 가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클로즈 말고 네. 그 경우도 법원에서 일단 케이스 처리는 하셔야 됩니다. 네. 추방 명령이 만약 두 번째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거는 출국은 안 했지만 추방 명령이 나오는 추방 명령은 이건 어떻게든지 캔슬을 시켜야겠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추방 재판 같은 경우도 명령이 안 나오도록 잘 얘기를 하셔야죠. 이 케이스 자체를 핸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 뭐 1번, 2번, 3번 그 세 가지 모든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크게 얘기하면은 법원에서의 이 모든 케이스를 클로즈를 시켜야지만 영주권을 나중에 PIP가 승인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네.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든가 뭐 종결되고 나왔지만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행정적으로 종결된 경우 되었으나. 이 부분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일단은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코트에 가 있는 케이스들을 종결시키든 캔슬하든 어떻게 하든 끝을 내야지만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신청이 돼 있는 기간 동안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신청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주의사항은 어쨌든 간에 코트 케이스를 종결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네. 모색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걸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법원 가서 클로스 하면 되잖아요. 클로스란 말이 되게 쉽게 들리시는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두 번째 같은 경우 추방 명령이 나오고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는요. unexecuted 집행되지 않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체포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 갔을 경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서 차근차근 잘 종결을 시키시든 캔슬레이션을 하시든 네. 그리고 현재 추방돼 있는 추방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하고 얘기를 잘해서 케이스를 디스미스를 시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경우는 이거는 사실 진짜 월스트 케이스인데 네. 추방 명령이 나왔고 추방 명령에 따라서 출국하셨다가 다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네. 이 경우는 아예 그냥 USCIS 가이드라인에 아예 이거는 퍼머넌트 바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네. 이 경우는 그냥 아예 신청하실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돼 사실 조금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추방 명령 두 번째 추방 재판이 종결되었고 추방 명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국하지 않은 경우 네. 이런 경우 또 이민법을 위반한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명령이 네. 나왔는데 안 나갔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unexecuted를 네. 워런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더이기 때문에 바로 잡히면 바로 출국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이거를 캔슬시키는 거에는 굉장히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위험하기는 드는데. 한데 어쨌든 간에 네. 그 변호사를 쓰시면은요 캔슬레이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를 만나서 꼭 전문가를 요 두 번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클로즈 같은 경우야 막 너무 어렵게 이슈가 될 경우가 없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변호사를 쓰셔가지고 네.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행되지 않은 명령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명령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방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이거는 것도 혼자 하실 없습니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반드시 전문가와 검사도 만나야 함께 되고 판사님한테도 히어링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가서 할 겁니까? 혼자. 이거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잘 하셔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정보에 대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추방 재판에 회부가 돼서 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 또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민 법원에 관련이 돼 있는 경우는요. 네. 꼼꼼하게 잘 따져서 케이스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PIP가 승인이 플레이스 인 퍼롤이 승인이 난 경우에도 명주권 신청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민 법원과 이슈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은 그 이민 법원의 계류 중에 있는 자기 케이스들 그걸 어떻게 하든지 캔슬을 하시든 아니면은 클로즈를 완전히 시키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셔야지만 PIP가 승인이 나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청간우 변호사님께서 8월 19일부터 접수가 되었던 시민권자의 미입국 배우자 의붓자녀 구제 절차 PIP 배우자와 시행. 예, 네. 배우자하고 의붓자녀. 네, 의붓자녀 구제 절차 PIP 시행 변경된 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도 나눠주셨고요. 시민권자 미입국자 배우자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눠주시면서 추방 재판 명령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예, 저희 사무실이 두 군데 부에나파크하고 LA 두 군데 있습니다. LA 사무실은 저희 전화번호가 213-232-1655 213-232-1655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 714-522-5220번, LA 오피스는 213-232-1655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간우 변호사님, 오늘도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제가 설명이 제대로 네.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걸 쉽게 네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청취자 근데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 네.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시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사실 누군가한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네,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꼭 문제들은.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길이 항상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공미연이었고요. 정보의 청간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